6.25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타오르는 산하 제1편 백두산에서 임진강까지. 극본 김영무, 연출 조원석. 순안이라는 고장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게 지금 태양시 관내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고, 거기에 지금 북한 유일의 그 국제공항 순안 비행장에 있는데, 그 비행장 공사를 바로 우리 포로들이 1951년 2월 하순부터 그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동원된 포로 숫자는 아마 제가 확실한 숫자는 어림짐작으로도 한 10,000여 명 동원이 됐는데, 여기 이제 일부 미군 포로들도 이제 동원이 됐고, 근데 그 거대한 비행장을 만들면서도 제대로 기기화된 그런 장비는 하나도 쓰지를 못했죠. 또 그런 장비도 없었고, 당시 북한에. 있다 하더라도 유엔군, 공군이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야로 와서 폭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쓸 수가 없고, 주로 야간 공사를 많이 했죠. 야간 공사를 많이 했는데, 전부 이제 삽곡 해가지고 그 꽁꽁 얼은 땅을 2월달에 그 땅을 파서 논밭인데 논밭을 파서 그 활주로를 만들고, 그 공사 과정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은 게 병으로 많이 죽었죠. 왜냐면 뭐 먹고 위상 상태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특히 발진 디루스 열병, 여기서 이제 모두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시체 처리를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비행장 공사장 앞에 그 냇물이 하나 흘렀는데, 냇물이 그 모래사장이죠. 모래사장에 갖다 전부 다 묻었죠. 요즘에 북한에서 그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있고, 또 북한이 아직도 유해가 많다는 건 그 전투지에서 전사하는 유해가 아니고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유해를 지금 파내고 있는 거예요. 예. (1950년 6월 27일) 한밤중, 수도 서울의 마지막 방어선은 저 미아리 전투에 투입됐던 무전병 이기봉.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대답이 없어? 그러나 그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할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아직 후퇴 명령도 없었는데. 이기봉은 그렇게 나고병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짐스런 무전기 SCR-138형과 끈끈한 생존 본능, 바로 그것뿐이었다. 그러니까 저놈의 탱크 때문에. 아니, 저게 바로 인민군들 아니야?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자신의 거추장스런 몸이 북악산 어느 산기슭에 쓰러져 있음을 발견했다. 어느덧 중천에는 눈부신 태양이 걸려 있었고, 젠장. 아니, 놈들은 소녀병까지 일선에 동원한 거야? 손들어! 어머니! 손들어! 손다! 이기봉은 대열에서 뒤처진 한 여자 인민군에게 카빈 소총을 겨눈 것이다. 성우! 살려달라요! 소속이 어디냐? 사사단 18년대 문화부여요. 계급은? 계급이 무디요. 우리는 기록 없이요. 뭐? 군인이 계급이 없어? 어깨 붙인 그건 뭐야?
이건 기원장 각서인데 군사 칭호야요. 직책이 뭐야? 직책도 몰라? 군대 선전지도원 맡고시오. 자와! 이기봉은 소나무가 우거진 숲속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고향이 어디지? 고향은 배안북도 강계하여. 그렇지만 배안남도 순안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백남 순천에 외가가 있어서리 거기서 순천 여자 사범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대시요. 그러다가 당과 학교에 권유가 있어서리 조국 해방전선의 전사가 됐구만요. 이름은? 김성애하여. 그게 군인증에 적혀있지 않아요? 어디 김가야? 그런 건 아무띠요? 이제 그냥 시족 따지는 건 봉건 유물이야요. 너희들이 이번 전쟁에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냐? 기야, 물론이야요. 지금 우리 인민군대를 이기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진리로 뭉쳐진 강철군대하여. 이대로는 앞으로 한 달 못 가설라문에 전쟁은 승리로 종결지어디 같아요. 그리고 동무도 봤지 않습니까? 남반부 인민들이 우리 인민군대를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 동무도 고생 말고 우리 대열에 참가하시라요. 내일 동무도 우리 문화부에 안내하가시오. 동무, 날 살려달라요. 나 하나 죽인다고 뭐가 어떻게 변할 거 이겠습니까? 살려주면 어디로 갈 테야? 대열을 찾아가야 돼요. 무기를 빼앗겼는데? 국방군 배잔병이 기습을 받았다고 정직하게 보고해야 돼요. 처벌 받겠지? 기야, 물론 비판 바깥이요. 국방군도 뭐 딴 것 말고 군인증하고 수상님 책자나 돌려줄 수 없겠시오. 부탁입니다. 이기봉은 차마 그 어린 여병을 살해할 수가 없었다. 김성애, 바로 그녀가 나중에 김일성의 후처가 된 김성애였다. 마포나루 근방에서 통나무로 한강을 건넌 이기봉. 그는 또 죽기보다 힘들다는 국군의 후퇴작전 대열에 소속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청주로, 대구로, 광주로, 부산으로 밀려다니며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아슬아슬 넘기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보병 제7사단의 제5연대 무전병이 되어 유엔군의 인천 36 작전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너 내 얼굴 좀 봐. 서울이 지호지간인 이천에서였다. 때는 9월 하순. 성난 파도처럼 북진을 거듭하고 국군의 계속된 승리. 전쟁. 그 곳곳에는 의뢰의 피투성이 부상자와 적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는데 이기봉은 다시 길바닥에 널브러진 적 소녀병을 발견했던 것이다. 너 서울 북악산에서 나한테 총과 전화기 빼앗겼었지? 김일성이 선전책이랑, 응? 알가시오. 이래도 너희가 이길 자신 있다고?
살려주시라요. 알았어. 상처는 대단치 않으니까 난 2000 극장 대대 CP로 후송해주겠어. 치료를 받게 해주겠단 말이야. 고맙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바로 그날 밤에 그 소녀병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새벽 2시쯤 변소에 가는 척하다가 예리한 비수로 당시 극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치안대 한 사람의 옆구리까지 찌르고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계속됐다. 순천 기가를 점령한 부대는 미군 제187 공수전단의 제2예대 일부 병력과 함께 저들의 패잔 나고병 수세에 나서기로 했다. 민가는 거의 불타비고 방공호마다 질병과 부상으로 신음하는 남녀노소 주민이 득실거렸고 살이 써는 악취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기봉도 정거장 부근의 한 방공호에 들어서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난 국군입니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겠다고 고생이 많수다. 내 오줌에 탈이 나는지 딱히 모르가시오.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시오. 아주머니, 저기 덕이 묻혀있군요. 아주머니 귀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시오. 아주머니,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귀가 안 돼요. 와 남의 집 독을 다 열어보겠다고 기르십니까? 예? 저희 임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름 마음대로 하시라요. 살려줘. 서둘러 일어서! 놀랍게도 그 독 안에는 17, 8세 보이는 소녀 하나가 숨어 있었다. 윗옷은 학생복이었고 바지는 인민군이었다. 너 인민군이구나.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금예가 인민군 여자의 용병으로 끌려있지만 자원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금예가 인민군이라면 누가 도망쳐서 치료와이까 우리 딸을 좀 살려주라요. 예? 인군부대 소속은? 그냥 중앙병원에서 간호원 해드시오. 그리고 이기봉은 두녀의 애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순천 여자사범학교에 대학 중이었다고 했다. 혹시 김선하고 아나? 글쎄요. 알아요, 김성애.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알디요, 그 아이를? 우연히. 귀에 예민하이 지독한 빨개였댔는데. 김성애가? 네. 아저씨는 그 아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이를 아니었시오. 학교에선 공산당 연구 학습실 총학생 책임을 했대시오. 군대도 제일 먼저 차원에 나갔대시오. 고향이 순안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 오만이랑 모두가 열성당원이디요. 그런데 원래는 강계 산골에서 화정사 했었고 해방 후에 황해도 황제 나와 살다가 그 후에 또 순으로 이사했다 들으시오. 그건 그렇고. 어서 바지나 가입어. 인민군에 갔다 왔다는 소리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하지 말고. 1950년의 가을이 저물고 있었다.
그러나 칠사단도 연표가 이끌었던 중공군 제4야전군을 피할 수는 없었다. 50년 11월 26일 국군 제7사단 영원과 덕천지구에서 그만 저들의 포위망 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다. 구사일생이라 했던가. 이기봉이 천신만고태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고 보니 그는 또 혼자 돼 있었다. 이어 그는 허기진 배를 안고 남행길을 서둘렀던 것이다. 아주머니, 돈을 좀 주세요. 그는 이름 모를 어느 산골짝 동마호에서 설익은 옥수수를 얻기도 했다. 아니, 저 드라마하고 있잖아. 근데 떼눈이 울고 있는데 아직 그 죽게 안 됐어. 그는 중공군 트럭에 몰래 몸을 싣기도 했다. 나잖아. 우리 국군은 어디까지 후퇴했단 말인가? 이윽고 그가 다시 순천시까지 되돌아왔을 때였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포로가 됐단 말이 아닌가? 그것도 뚱뚱한데. 그러했다. 그는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뜻대로 끌려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어서 그렇게 죽을 상을 지을 거 없습니다. 이기봉은 처음 어느 민가의 외양간 속에 수용됐다. 그곳은 이미 너댓의 국군이 포로가 되어 볕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는데 경북 청송이광이라는 최광식만은 배포가 유했던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너는 곧 풀려날 겁니다. 예? 우리가 곧 풀려나다니요? 천만입니다. 너는 한 달 전에도 청천강 건너편에서 똥떼놈들 포로가 있었는데 돼지고기까지 먹여주고 선물도 주면서 석방시켜줄 아닙니까? 글쎄요. 내가 미친 줄 아는겨. 너는 거절할 줄 모릅니다. 물론 훗날 밝혀진 일이지만 최광식의 큰 체험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중군은 일종의 그런 심리전법도 사용했던 것이다. 참말로 이놈의 자식들 이 상태. 이거는 틀리는구만. 에이 뭔디. 우리가 똥 떼는 부상자 가장 운반을 생겼구만. 포로들은 옥수수 몇 알로 하루를 내며 중공군 부상자들 운반하면서 또 북으로 끌려가야만 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고. 안동리 지역 어민가 그 임시 포로 수용소에서는 최광식도 그만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듯했다. 추위와 누림에 지쳐 쓰러진 국군 포로들의 모습이라니. 얼굴, 귀, 손, 발 등이 퉁퉁 부은 바람에 피투성이 부상자들, 게다가 이름 모를 무슨 열병으로 를 펑펑 쏟으며 앓아누운 사람들. 한마디로 그 광경은 참혹한 것이었고 처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죽음의 북진 행렬은 끝이 없었다. 남조선 군대 여러 동들, 그동안 무슨 합소? 우리 중국 인민은행군은 동네들을 잘 대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동네들을 좋은 것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적지까지 앞으로 수일간의 행을 합니다. 동네들이 명심할 것은 무엇보다도 이 행군지에 우리의 명령 지시를 잘 지켜서 규례 있고 질서 있는 행동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망을 쳐보겠다는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국 인민군의 의원들 정신 못 차리게 배조하는 국방군과 미국 군대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진공속 놀랄만 합니다. 우리 의원군 얼마 전에 평양을 해방했고 지금은 남조선의 서울 해방을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동무들, 여기서 서울은 천리길이 도망을 쳐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말기를 거듭 경고해둡니다. 만약 지금 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도망을 치다가 엎드린 자는 그 즉석에서 지체 없이 무자비한 처할 것이오. 아이고, 저거, 털 뿌리네. 근데, 참말로 어디로 끌고 갈기고? 어두운 밤, 꽝꽝 얼어붙은 눈길은 미끄럽기 짝이 없었다. 국군 포로대 행렬은 10리 20리길에 뻗쳐 있었다. 밤새 탈주하다가 사살된 국군 포로 수가 수십 명 넘어섰다는 소문도 꼬리를 잇고 있었다. 아이고, 이런 때려 죽일 놈들이 있나? 여러 판이 참을 닫고. 그곳은 풍천강 연안의 어느 화전민 부락이었다. 저들은 낮엔 잠을 자고 밤에만 움직였던 것이다. 어서, 저 비행기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던 걸 알면 어쩔까? 먹을 것이라도 좀 싣고 와서 떨어뜨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겨. 그래서 말이지만 인간의 본능은 실로 무섭기까지 했다. 옥수수 몇 알 그것을 더 얻어먹겠다고 옥신각신 국군 포로들끼리 다투기가 있었으니 야! 이 개만도 못한 녀석들아! 똥땡한테 포로가 되었다고 벌써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거 잊었나? 그까지 옥수수 한두 알맹이 더 처먹겠다고 상급자도 두들겨 패고 저들이 치고 받고 저들을 해겠어! 야 이놈들아, 먹을 것 앞에서 서로 싸우면 개들이 할 짓이다. 개들이! 자! 배고파 개들은 이걸 받아 쳐라! 내 놈들한테 망신 그만 시켜! 이가 내던진 옥수수 알맹이를 서로 줬다고 또다시 뛰어드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아이 새끼들아! 그 저들을 그 순간 경비병들의 총대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최강식을 설안의 주인공으로 몰아 반죽을 시켰던 것이다. 미안하다. 그애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죽게 아니고 사장님 좀. 그런데 어느 부대의 소속입니까? 나 말이요. 7사단 정보부 소속이었어. 장교님인 것 같은데요. 육군중위 유창상이요. 네. 그러니까 할 말합니다. 아까 전에 중위님이 그런 말 안 했으면 나로도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람 그렇게 치사할 수가 있는겨. 그나저나, 최영은 겁수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걸어봐야지요. 네, 나가야 합니다. 놈들은 나고되는 부사는 무조건 총살시키니까요. 그런데 온정리란 곳에서 국군 포로들은 비로소 인민군에게 인계되는데 더더욱 막히는 사실은 동족이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중공군 이상 인민군들과는 말이 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뭐라고? 해방 전사? 저들은 우리 국포들에게 해방전사라는 칭호를 내리는 등 그럴듯한 공포애와 민족주의를 내세워 가면의 사기극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 국군 포로들을 이연대로 편성하고 분대장, 소대장까지 임의로 임명했는데 자기가 맡은 분대나 소대에서 도망자나 행군 도중 낙오자가 생기면 해당 분대장과 소대장을 가차없이 처단한다는 것이었다.
국군 포로대 북진 행렬은 일단 압록강변 처산 땅 화풍관에서 끝이 났다. 2개 연대 중 나머지 1개 연대는 어디론가 끌려갔지만 말하자면 놈들 우리를 광산 농자로 써먹을 심보가 심하. 그런 것도 아니었다. 저들은 그 아연 광산의 무수한 갱열 속을 포로들의 숙소로 정해준 것이었다. 저들은 한 개의 갱열 속에 50-60명씩의 포로들을 수용했는데 동굴바닥은 물이 괴어 빙판이었고 천장에는 팔만큼씩 커다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패안북도 초산군 내에 압록강이죠. 거기 화풍광산이라고 아연광이 아연광 굴 속에 이제 수용했는데, 그러니까 북한 포로 수용소로 하는 게 무슨 뭐 시설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집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인공 동굴이죠. 아연판 했던 데 동굴 들고 여기다 집단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수용돼 있을 때는 1950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2월, 1월 혹한기죠. 근데 그 지방 그 초산 강계 그 지방 추위는 만주보다도 춥다는 얘기예요. 보통 겨울에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30도, 많이 내려가면 뭐 40도까지 내려갈 때도 그래요. 그런 추위에서 음식이라는 건 뭐 옥수수 삶은 거 뭐 하루 한때 건데 뭐 300g 그거 먹고 찬도 없고 그냥 어쩌다 속은 좀 주고 그런 상황에서 자연히 지금 먹지를 못하니까 그다음 위생 문제가 아주 제대로 잘 돼 있지를 않으니까 온갖 유행병이 이제 창궐을 했죠. 특히 이제 발기부스 열병인데 고열, 코피 쏟고 알타 죽는 병인데, 근데 여기 걸려 가지고들 많이 죽었죠. 많이 죽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말하자면은 시체 무더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산다는 사람은 잠자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소위 저몽하고 해가지고 아침 점검, 그들 용어 아침 점검이라 해서 포로 수용소하고 한국에서 그 북한 이민의 관리병들이 와가지고 뭐 점검이라는 게 이제 사람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 숫자하고 죽은 시체는 뭐 덩이처럼 단단해진 아주 굳어진 거 끌어내가지고 썰매 소달구지라고 그러죠. 여기 실어가지고 깊은 구덩이 이제 골짜기 끌고 와가지고 물 속에다 설량해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뭐 도대체 말도 다 힘을 수가 없죠. 그 상황이라는 건. 이야, 최영.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최영, 이렇게 잊지 말아요. 그래, 최영.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소? 그래서 말인데, 영하고 유연이 내 명을 이어받아가고 살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이 더러운 놈들의 짓거리를 대사하여줘야 합니다. 내사 잘은 모르지만도 전쟁 포로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최광식은 그렇게 열병으로 죽어가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동상 죽어가기도 했다. 아니, 그 당시의 포로들은 하나같이 죽음의 계곡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오직 시간이었을 뿐. 허이 내 목 너머로 웬 짐승이 날아와 눕는다.
그 까만 눈이 싫어서 면나고 말문을 닫으면 그건 어느 날이었을까? 목 넘어서 기생하는 까만 눈을 만지다가 쏟아쳐 놀랐을 때 그것은 사기였다. 그것은 어느 날 내 의식 속에 모진 맹정령, 내 살갗에서 썩은 것은 그대로 동산을 이루고 그 동산에 잡초가 뭉한 오늘 종소같이 탑가에 걸린 낫달같이 저늘에 오는 앙상 공포에 엄마도 아빠도 모두 전장에 가고 오는 텅 빈 마을에서 호이 호이 그저 모기소리 닮은 목청을 하늘에 뽐고 수많은 짐승들이 울고 있다. 실로 기막힌 일은 끝이 없었다. 요행이도 화풍광산 그 지옥불에서 살아남은 국군 포로들은 또 저들의 순환 비행장 공사장에 투입되어 노려공사를 강요당해야 했다. 1951년 3월의 일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배는 마치 바석만 같았다. 내리치는 괭이 끝에는 얼음 조각과 함께 한 불꽃이 일고 있었다. 아군 비행기의 공습이 심해서 그날의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발을 세워야 했고 밤마다 허기진 배를 안고 호상 비판회와 자아 비판회에 시달리려 했다. 유형, 뭡니까? 우리 여기서 탈옥합시다. 나도 귀는 엿보고 있소만. 그간 숱한 탈옥 사건을 눈여겨봤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산이나 으슥한 졸락으로 도망치다 실패하더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큰 길에는 검문소가 있지 않소? 생각에는 그쪽이 오히려 안전하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이영의 생각도 일리는 있지만 그 요즘은 탈주 사건이 워낙 빈번해서. 그때 이기봉은 단독 탈주를 결심했다. 그리고 기회를 노렸다. 이윽고 4월 2일 그동안 뜸했던 야간 공습이 진고 있었다. 작업장 상공을 여러 대의 아군 폭격기가 선행하며 수십 개의 고성능 조명탄을 터뜨렸던 것이다. 인민군 경비병들과 작업 중이던 군포들은 저마다 지면에 엎드리기 바쁜 순간 가까스로 호로 대열에선 탈출했지만 이용 그의 앞길은 너무나 까마됐다. 어차피 아직은 적진이 아니겠는가. 따따대 신골라 어디 조셉 레민인데. 중공을 만났을 때 그는 서투른 중국어로 대단히 수고들 합니다. 난 조선인민군대입니다 하고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다. (4월) 초순인데도 댐강물은 차디 있다. 그러나 이기봉은 그 강을 헤엄쳐 건너야만 했다. 진짜겠구나. 그가 겨우 댐강을 건너자 그곳에선 인민군 헌병 2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들의 사이드카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고 혹시만 고문을 받으면서 미제 사이로 몰리기도 했다.
여기가 어디지? 이자 좀 드는구만. 여기 어디요? 사동 교화소디. 어디는 어디 갔어? 사동 교화소라면 형무소란 말씀이군요. 어티. 오늘 무슨 죄가? 무슨 한동을 저질렀어? 나는 국군입니다. 아, 뭐라고? 동무가 남조선 국방군이란 말이가? 와 국방포로를 교화소에 쳐놓고 말디? 감방은 10여 평 남짓한 토굴이었는데 그 속에 30-40여 명의 죄수가 들어차 있어다. 이기봉은 좀 전에 헌병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판사판에서 자기 신분을 고지곳대로 소개했던 것이다. 김일성이 그러면 날 이렇게 kok을 먹여? 1년도 혹을 모르는 백당놈의 새 벽을 막고 퇴절놈. 그곳 죄수들은 하나같이 총살형의 집행관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다. 밀성이 그 새끼는 사람이 아니라 성냥이 총자 같으면 새끼 어디까지 운명도 사냐? 이기봉은 강익수란 노예로부터 김일성의 족보를 죄다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막역한 친구로서 한때는 김일성으로부터 후한 대접도 받았고 했다. 그러다가 주책 없는 말버릇 때문에 교화소 신세를 지게 된 것이지만 마적단과 비덕질 해먹던 썩은 콩깍정이 같은 시. 뭐 직관계 장 수사님 망고 애국자? 채. 이기봉은 문동일이란 이 40대 남자를 통해서 민족주의자 도만식 선생의 최후를 들을 수가 있다. 그는 한때 김일성의 1급 신복이었다가 도만식 선생의 살해를 반대한 탓에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고 했다. 며칠 후에 이기봉도 딴 죄수들과 함께 삼진탄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해야만 했다. 가만히 있자. 안철교회는 여기서 포착해야겠는데? 그래, 나는 불사조가 아니냐. 뜻이 있었기에 길이 생겨난 것일까. 어느 날 오후는 인민군 헌병 한 명이 이기봉에게 빨리 부탁했던 것이다. 네, 해드셔. 있다. 또다시 천신만고 끝에 이기봉은 남천까지 탈주해왔다. 그러나 거기에도 덫이 남아있었다. 어이, 변한 동무. 왜 그러십니까? 밥을 먹으러 가서 경머리 부름으로 대가 응해야지. 나중에 올라와라. 경무원이란 인민군대의 헌병이었다. 소개하다가 남조선 출신 의용군인데 현재 애무성의 169위 부대입니다. 이기봉은 얼렁뚱땅 넘어가 보려 했다. 뭐라? 이 내무성이라고? 우리 보위성 경원이지만은 경무사장 내무성 소속 동료도 조사할 건 해야지. 어디 구인증 좀 보여요? 전 아직 군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와. 전 작년 9월 14일 서울서 용산 철도부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입대하자마자 기재가 인천에 상륙했고 저희 배가 강계 방면으로 급히 후퇴 바람에 지금까지 군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면 무슨 일로 간 거이가? 예, 다시 남으로 진공한 부대를 따라 나오다가 발진티브 수에 걸려 사리원에서 낙오되었다 병을 치료받고 지금 소속 부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소속 부대 어디에 있는데? 글쎄 정확한 걸 모르겠어요. 금천이나 개성쯤 나가 있으리라는 소문 들었지만 이런 동무 비어서 퇴원을 하였다면은 퇴원도 해지고 있겠구만. 이걸 조자이. 동무, 제겐 퇴원증도 없습니다. 예, 병원이나 군소에 입원했던 것이 아니고 민간인 집에서 신세를 지고 나왔기 때문에. 동무 지금 농담만 기래. 가자. 예? 우리 경무부로 가자니까니.
경무관 동무, 대열을 하고자 한동무로 데리고 왔습니다. 내무성 소속의 남반부 의용군이라 하는데 아무것도 증명해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다. 동무, 군인증은 너희 가졌어? 예,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경무관 동무. 소속이 어디라고? 1692 부대입니다. 내무성 소속 경비대입니다. 그래, 지금 어디에 무스기 용권으로 가는 길인가? 예, 비용으로 낙오되었다가 다시 소속 부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름이 뭐야? 예, 김용무입니다. 머무나 않게 됐어? 네, 이제 괜찮습니다. 응, 다행이군. 나이는? 21입니다. 제일 용감하고. 그런데 김동무, 네, 경무관 동지. 나 동무에게 한 가지 제의하겠어. 전 소속 부대를 애써 찾지 말고 우리 5.3부대에서 사업을 앙해보겠어. 이기봉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거짓으로 내무성 소속 어쩌고 하며 꾸며댄데 이젠 진정으로 인민군 헌병 노릇을 하게 생겼으니 말이다. 어찌 대답이 없어? 실속? 경무관 동무, 싫은 게 아니라 그럼 어찌 그러? 전 소속을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과연 훌륭한 전사다운 걱정이요. 김동무의 그 마음 알마요. 하지만 없어. 안심하기요. 나고도의 전 소속을 찾기 힘들 때는 아까운 어느 부대에든지 참가해 보다 열성적으로 복무만 하면 되게 돼 있어. 최사령관 김일성 동지의 명령이요. 알만하고 김동무. 알겠습니다. 경무관 동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시체말로 팔자에 없는 인민군의 경무원이 되고만 이경은 잠시 여유를 갖기로 했다. 탈출을 넘두르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경무원 한 사람과 친해지기도 했다. 시장시죠, 동무. 어서 드세요. 잔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이북 사투리가 아닌 그녀의 말씨가 반가웠던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시장하셨군요. 참 고네요. 천천히 드세요. 동문 의군이죠? 저도 그래요. 고향이 어디죠? 전 서울입니다. 전 충북 괴산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여기 이 부대에 의용군이 많습니까? 아니요. 저 말고는 여기 온 며칠 뿐이에요. 네. 그날 밤에 이기은 인민군 535부대 군인부대소로 배치되어 갔다. 그곳은 보충병 대기소로서 본대와 8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대로부터 거기까지는 소달구지 길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은혜라는 그 여경무원은 이틀에 한 번 돌로 이기봉을 찾아왔다. 김동무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하루빨리 남반부가 해방돼서 제가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 만나는 일이요. 아버지는 없나 보죠? 아버지 8.15 해방 후에 남노동 활동을 하시다가 교도소 생활하셨어요. 그러다가 6.25 해방 전쟁 몇 달 전에 추록하셔서 보도 연맹에 가입하셨는데 남조선 경찰이 잡아라서는 총사를. 그래서 전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의용부 지원했던 거예요. 그랬군요. 전 청주에 와서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 아버지 성분 때문에. 참, 너무 취미는 뭐죠? 독서를 좋아해죠. 네, 저도 문학을 좋아해요. 충원 이광수 선생님 작품은 거의 다 읽었고요. 외국 작품 중에서는
전쟁과 평화, 죄와 벌, 진위 등도 읽어봤고요. 바야흐로 전장에도 봄은 무르익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 535 부대 군도에서 이기봉은 이라는 이름의 여인도 극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다. 순천항공호 속에서 만났던 그 소녀. 오라버니! 어기도 모르셔요. 올여름 국방부는 오라버니가 어쩌다 그렇게 됐어. 차차 알게 돼. 남이 듣는단 말이야. 알았시오. 어쩌다 또 강인으로 나왔지? 비난할 수는 없으시오. 어머니 까람에 더 아프셨던가? 돌아가셨시오. 언제? 작년 11월 10일이에요. 중국 의용군이 순천에 들은 날 밤이었시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호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시오. 그런데 이 병원엔 언제 왔? 인민군대가 다시 순천에 들어온 다음 저는 군사 동료가 후치 대열 이탈자라고 해서 몇 달 호된 교양받고 얼마 전에 배치받아 왔시오. 저기 오는 녀석놈은 누구야요? 은밀한 그곳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다른 여경무원 강은혜였다. (5월) 하순경이었다. 535 부대 내에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군의소 앞들 벽보판에 부착돼 있던 연바 1951년 김일성 수사연사가 찢어져 쓰레기통 속에 처박혔던 것이다. 이제 범인은 너희들 가운데 있어. 날 자백하라. 만약 오늘 중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몽땅 공범으로 체형받게 하고. 물론 범인으로 지목된 25명 속에 이기봉도 끼어 있었다. 그날 밤 7시쯤이었다. 강은혜가 조용히 이기봉을 불러냈던 것이다. 김동무, 저 입으로는 떠들지만 사실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공산당은 무시하고 악착스럽다는 인상밖에 받은 거 없어요. 김동무, 우리 남부로 가요. 네. 아니, 강동무, 그 말 진짜입니까?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동무는 결국 제가 국군이란 사실을 눈치채시고. 어머나, 역시 됐군요. 그럼 벽보판을 찢은 사람도 김 선생님이었군요. 사실은 제가 찢으려던 차인데. 아, 네. 그러나 그날 밤의 강은혜의 실체는 여우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야, 이 조간나 새끼! 용케도 나 새끼다잉! 북한 인민군이라고 속였죠. 남천 출신 의용군이라고. 예, 그래 이제 경무부 헌병대로 남천 경무부로 끌려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내가 자꾸 이제 그럴듯하게 일을 할까 이제 애들이 믿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 게 있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접근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제 나의 정체를 탐색을 하려고 애를 썼죠. 그랬다가 나중에 근데 오히려 허를 찌르고 도망을 쳐가지고 개성으로 해가지고 판문점 쪽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제 뒤쫓아왔어요. 그죠? 경무관 헌병장교하고 이 여자병사가 여경무 여자 헌병이에요. 이제 쫓아가 온 걸 내가 더감동물고라는 저 언덕에서 가지고 있던 기관단 쪽으로 쏴주고 도망을 쳤는데 그리고 또 이틀 후 이기봉은 최전방 벽제 근방에서 사선을 넘어섰다. 그는 무사히 국군 제1사단 15연대 3대 구중대의 품에 안겼던 것이다. 1951년 5월 25일의 태양은 더욱 찬란하기만 했다.
오래도록 그의 가슴은 쓰라렸다. 강은혜라는 여경무원은 철부지 공산당원이었는데 그녀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자기로 인해서 이금녀란 여인의 운도 비참해지고 말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장백산에서 임진강까지 오가는 동안 그는 너무나 많은 처잔 죽음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출연 서령범, 조달호, 김수경, 이재용, 강은영, 김혜미, 황재경, 박홍식, 홍승섭, 문관일, 강수진, 김수종, 해설 박나, 음악 박복규, 효과 최근 이민휘, 기술 송정우. 유2.5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오르는 산하 제1편 백두산에서 임진강까지. 극본 김영무, 연출 조원석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2편 육탄용사 특공대장 도달증이 방송됩니다. 계속 많은 애청 바랍니다.